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만에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중국에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날 예정인데요. 이용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두진호 전 국방연구원 국제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용종 센터장님, 네. 이 나름 프로젝트인데 네. 프로젝트 프리덤 이틀 만에 중단을 선언했거든요. 네.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뭐가 좀 성과가 없었습니다. 네. 그동안 뭐 이틀 동안 작전을 했는데 네. 배가 뭐 한 7척 정도 나왔는데 이게 사실 이 작전 있기 전에도 하루에 두세 척씩은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자력 탈출 형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호용성이 있냐 이거고, 그다음에 많은 선박들이 미국이 보호를 마치 군함을 옆에 대가지고 보호해주고 호송해주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미국은 외곽만 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빠져나오면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예. 멀리서 좀 지원해줄게. 이런 거다 보니까 이 선사들이 선뜻 호응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국 측에서도 이 작전의 효용성이라든가 또 이란의 반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무엇보다도 파키스탄 쪽에서 새로운 메시지, 뭐 중재와 관련해가지고 이란 쪽에서 좀 만나자는 사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거 좀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번에 그 프로젝트 프리덤 때문에 네. 오히려 이란이 더 이득을 봤다 또는 그 강도가 더 세졌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또 미국이 야심차게 시작을 했지만 예. 야심차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의 전쟁 권한법이 60일 이상 미군의 원정 작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강대강 의회와 충돌해봐야 본인에게 이득이 하나도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국내외 정치, 경제 그리고 군사적인 전략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런 조치를 좀 내린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이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과거와 딱히 다르지 않게 많은 선사들이 어떤 미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통과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성과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란이 상대적인 이익, 반사 이익을 더 얻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적지 않은 이란의 나름대로 실익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근본적으로 전쟁 권한법을 우회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작전을 통해서 국내 정치의 안정, 또 크게는 미국의 이 내부적인 경제 안정 효과에도 일정한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야간에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미국의 희생을 통해서, 미국의 호의를 통해서 예. 87개국 소속 2만 8천 명 정도가 일종의 해방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색을 낸 겁니다. 그 네. 얘기는 앞으로 이 작전이 미국 단독만으로 하는 작전이 아니고 87개국 중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과 유사 입장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될 작전임을 사실상 시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프리덤이라고 하는 자유연대를 예. 제시함으로써 이란이라고 하는 반자유연대에 대한 어떤 그런 미국식 고유의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내부의 어떤 결집을 유도하게 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미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름은 참 거창했는데 이틀 만에 이걸 중단한다고 하니까 다소 황당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항로를 좀 오만 쪽으로 밑으로 내린 그런 항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항로도 중요합니다. 항로도 중요하고 사실 예. 보면은 왼쪽에 이제 큰 섬, 무슨 그 상어나 물고기 같은 게 저게 이제 라르크 섬인가요? 예, 아니요. 그게 예. 저 섬이죠. 그 섬인데 그 라라크 섬하고 그 두 섬 사이를 카리브 섬 이제 말씀하시는 다니도록 이렇게 예,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군이 오만 쪽으로 붙는 이 항로를 통해 가지고 선박을 외곽으로 오만만이라든가 이제 아라비아 쪽으로 빼는 이런 예. 작전을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당초 내세울 때는 사실 인도주의적인 걸로 포장을 했습니다. 예. 2,000척이 넘는 선박과 또 2만 명의 선원들이 거기 지금 2달째 고통받고 있으니까 예, 지금 뭐 우리 정확히 미군이. 다시 한번 정정을 네. 하면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하시려고 했던 그 네. 섬이 혹시 캐슘 섬이 맞나요? 캐슘 섬하고 예. 라라크 섬 사이를 예. 이제 통과하도록 이란이 거기다 마치 이제 톨게이트를 세워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 작전이었는데 이게 인도주의적인 걸로 포장이 돼 있었지만 사실
미국 쪽에서 좀 다급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베센트 재무장관이 사실 속내를 좀 드러냈는데요. 네. 하루에 그 몇 척씩 이렇게 배를 빼서 200~300척만 우리가 빼내면 한 척당 200~300만 배럴의 원유가 담겨 있으니까 예. 이거를 빼오면은 미국의 유가가 금방 안정될 거다. 이러니까 사실은 이게 석유 확보를 위한 어떤 작전 이런 부분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위험이 상당히 따르게 되고 또 한국이라든가 뭐 중국한테도 사실 이 작전에 동참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좀 지속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한마디로 휴전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예.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몇 개 성과는 있었죠. 뭐 예. 머스크사가 운영하는 자동차 운반선을 빼내온다는 거나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본 결과 이 카드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3월 말에 사실 보면은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이 예. 트럼프한테 45분간에 걸쳐서 작전을 설명했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4월 말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이 프리덤 프로젝트였을 것 같은데 그게 이틀 만에 별로 이 어떤 작전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내려진 거죠. 근데 그 센터장님 사실 저기 호르무즈 해협이 상당히 좁잖아요. 네. 그래서 이란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육지에서도 공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이제 네. 확보가 됐는데 이렇게 배를 한 대씩 빼낸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원래? 근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말 중에서 이란의 해군 무력이라든가 이란의 군사력이 괴멸 상태가 됐다. 이거는 맞는 판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두 척의 선박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빼내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실 이란 측의 저항이라는 게 작전이라는 게 제대로 된 군함이나 구축함이나 이런 게 나타나서 작전하는 게 아니고요. 예. 소형 고속정 형태의 선박이 6척 나와가지고 그냥 로켓포 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국의 이제 아파치 헬기가 출동해가지고 그 6척, 7척을 다 격침을 시켰다는 게 지금 미국 측의 설명인 거 보면은 이란도 사실 제대로 이런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응할 어떤 군사적인 역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현재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트럼프나 미국이 뭐 이란의 어떤 격한 군사적인 어떤 저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단했다기보다 네. 다른 어떤 군사 작전에 대한 판단 그리고 또 지금 휴전 협정 이 상황에서 2차 미국하고 이란의 협상 이런 것들이 진전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네. 두진호 실장님,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이 프로젝트 때문에 이란은 성벽을 더 높게 쌓았습니다. 사전 통행 허가제 이거 하겠다라면서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미국은 아마 못 견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결국은 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의 이제 목적이 예. 어쨌든 미국은 지금 역봉쇄로서 이걸 하고 있는데 예. 이란이 5월 4일경이 될 겁니다. 아마 새로운 해상 통제선을 다시 설정을 해서 사실상 UAE 주권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영해까지 지금 그들의 역량권 공간으로 설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미국으로서도 장대한 분노작전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 목표는 아직 달성을 못한 겁니다. 이게 참 역설적이죠.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 목표는 달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통해서 인도주의적 작전 그리고 방어적 목적의 작전을 통해서 예. 어쨌든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란 혁명수비대나 이란의 해군이 괴멸적 수준의 피해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조직적인 저항은 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고속 단전과 같은 이런 재래식 무기를 통해서 덩치가 큰 구축함이나 일반 상선에 대해서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미국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죠. 다만 그런 과정에서 확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전쟁은 끝났고 미국도 더 이상 전쟁이 확전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인도주의적 방어작전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걸고 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란의 이런
고속단정과 같은 위협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 확전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프로젝트 프리덤을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지 않은 좀 고민이 있는 걸로 네.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중단한다 이 글을 올리기 몇 시간 전에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대이란 군사 작전을 종료하겠다, 목표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The operation Epic Fury is concluded. We achieved the objectives of that operation. I'm not going to, we're not cheering for an additional situation to occur. We would prefer the path of peace. What the president would prefer is a deal. He would prefer to sit down, work out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future negotiations that touches on all the key topics that have to be addressed, a full opening of the strait so the world can get back to normal. 네, 루비오 국무장관 얘기만 들으면은 전쟁이 거의 끝난 건가요? 뭐 어떻게 파악해야 네, 지금 됩니까? 2달 넘는 전황 가운데 가장 좀 정확하게 어떤 전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루비오 발언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에픽 퓨리 작전이 종결됐다는 것 자체가 예.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어떤 공습을 통한 작전, 이게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거는 이번 전쟁이 이제 종결 수준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거거든요. 그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프리덤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과 무관하게 큰 공세 자체를 이제 멈추겠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동안에 이란 내부에 어떤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도부 내부에서도. 네. 그러니까 뭐 갈리바프 의장이라든가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1차 협상, 지난달 10일, 12일 날 열렸던 협상에 나와서 여러 가지 진전 상황을 본 것들, 그리고 이란이 그 이후에 약간 좀 유화적으로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위한 등을 비롯한 그 강경파들이 예. 좀 그걸 다 부인하고 이러면서 기류가 좀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내부의 지도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정도로 혼란스러웠는데 이슬람 혁명 수비대도 그동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로 이렇게 상황을 좀 설명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이란 내부의 상황이 엄청 안 좋거든요. 저항 경제라 그래서 대이란 제재에 맞서는 어떤 경제를 운영해 왔는데 저희가 돌이켜보면 12월 말에 이란 국민들이 경제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하메네이 정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민주화 시위에 나섰었잖아요. 그게 네네. 경제적인 이유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무참하게 이렇게 뭐 3만 명 사망설이 나올 정도로 진압을 하는 과정에 하메네이가 숨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실업자가 한 200만 명 되고 달러 환율이 56분의 1로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도 이즈음해서 뭔가 좀 탈출구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에픽 퓨리뿐만 아니라 지금 프리덤 프로젝트도 지금 트럼프가 패배했기 때문에 저렇게 끝내는 거다. 이렇게 이란 쪽에서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2차 협상 분위기로 지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제 중국 방문해서 왕이 외교부장을 이제 만날 예정이다라는 말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만나서 구체적으로 좀 이번 전쟁을 위해서 어떤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거는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러시아를 가서는 푸틴 대통령을 만났고요. 네. 아마 이제 중국 측 초청으로 해서 이제 지금 방문을 한 건데 아마 오늘 내일 아마 이제 왕이 부장 만나서 회담하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이란 당국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예.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국 먼저 만나게 되는 그 모양새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란이 뭐 중국의 초청이라고는 하지만 네. 어쨌든 중국도 필요하니까 이란 외교장관을 불렀을 것이고요. 이란 외교장관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한 걸음에 베이징을 달려간 건데 예. 어쨌든 중요한 건 이란이 지금 14개의 새로운 종전 요구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14개의 종전 요구안 중에 가장 중요한 핵, 농축, 우라늄 관련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 때 체결됐던 이란 핵 합의 관련됐을 때는 여러 국가들이 이란과 미국을 같이 중재해가지고 이 합의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란 편에 누가 있었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비단 중동 전쟁을 뭐 잠시 잠깐이라도 혹은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중국이 이란 당국자를 초청한 이유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협상판이 앞으로 길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최소한 농축 우라늄과 관련된 부분에서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좀 이렇게 지지를 요청하고 앞으로 이란 편에 서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갔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1차 협상 때도 중국 역할이 배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좀 시진핑 주석이 역할을 좀 할까요? 그렇죠. 뭐 그 미중 정상회담의 기본 의제야 관세 문제라든가 대만 문제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의제가 있겠지만 네. 이게 현안으로 이제 이란 문제가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정상 사이에 어차피 논의가 될 텐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이 이란산 원유의 90%를 수입한다는 그 점이겠죠. 그런 점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압박을 해가지고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되지 않느냐. 미국 쪽에 너희들이 좀 서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원유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할 거 없고요. 예. 또 하나는 중국의 그 소위 말하는 티팟 정유라는 그 소규모 정유사들이 중국이 수입해가는 원유의 한 25% 정도를 정유하고 있거든요. 산둥성 일대에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제재 가능성 이런 것들을 내붙이면서 시진핑 주석한테 이러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그런 뭐 제재 문제라든가 이런 것보다 좀 중재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란과 미국 사이에 본인이 중재를 해서 이게 원만히 끝나는 좀 어른스러운 모습 이런 것들을 글로벌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이 사실 시진핑한테 먹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이 중국 방문 마치고 와서 만약에 2차 협상 날짜 잡히면 시진핑 주석의 존재감도 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예. 뭐 중국의 중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성사되는 것보다는 그게 예. 러시아라든가 이런 쪽의 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파키스탄의 힘이 파키스탄. 가장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심 무니르 장관이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좀 중매를 서는 입장처럼 미국에는 이란 쪽에 좋은 얘기를 하고 이란에도 또 좋은 얘기를 이렇게 전달해서 지금 성사를 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예.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아심 무니르 장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엄청 강하다는 거. 예. 그게 이번 2차 협상의 어떤 성사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제 14일부터 이틀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란 사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미중 간에도 현안이 많잖아요. 무기라든지 뭐 기술 패권도 있고 타이완 무기도 요즘에 이제 대두되고 이런 것들 관련해서 건설적인 대화가 좀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 경주 에이펙 당시에 미중 정상이 정말 오랜만에 대좌를 했습니다. 대좌를 하고 그런데 그때 대만 해협 유사시를 포함한 민감한 현안들은 또 피해가고 일종의 이제 미중 간에 지금까지 벌여왔던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경쟁을 좀 휴전 기간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다음 주면 베이징에서 다시 정상들이 만나는 건데요. 그 기간 동안에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근데 그 변수가 너무 큰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미중 양자 간의 현안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동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대한 예. 또 미국의 기대, 또 중국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미중 간의 현안들, 특히 뭐 무역이라든지 뭐 반도체 수출 관련된 문제들, 대두를 다시 중국산 대두를 미국이 수입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좀 가려질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를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제가 사실 이게 출연 들어가기 전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했더니 이제 두 분 다 저희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답변도 하시긴 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내를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그 뉴스들만 보면 어떻습니까? 셀프 종전이라고 할까요? 그 시나리오 쪽에 지금 힘이 실리는 겁니까? 그렇죠. 처음에 이제 개전 초기에 좀 종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게 여의치가 않다 보면 아마 양측이 서로 각자 예. 승리했다고 선언하고 이렇게 돌아설 거다, 전쟁에서 빠질 거다 그럴 이런 거면 2차 협상도 필요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런 좀 낙관적인 얘기가 예. 있었는데 1차 협상을 하는 와중에 사실 이란도 그렇지만 미국의 입장도 강해졌습니다.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에 핵에서 경제 문제, 석유 패권 쪽으로 중심이 옮겨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핫하게 싸우다가 나중에 결국은
다시 핵으로 돌아가는 이런 예.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어떤 2차 협상을 하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냥 서로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고 빠진다 이런 거는 지금은 조금 초기와는 상황이 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양쪽이 패를 지금 보일 대로 다 보인 상태고요. 예. 또 물론 9개의 미국 측의 제안에 대해서 14개 항이라는 오히려 더 혹을 붙여서 가져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이 어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 있겠지만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서로 현실적인 차원에서 어떤 좀 핵심 의제들만 남긴 그런 상황에서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합의를 제가 도출할 가능성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 발표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말하자마자 이제 중단을 해버렸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체 어떤 좀 방법을 좀 따라야 될까요?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를 강조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남우가 이렇게 단독 개별적으로 움직이다가 피격을 당했다. 그것도 이란이 공격했다. 두 네. 번째, 이쯤 되면 이제 한국도 이 다국적 연합 해상 작전, 호르무즈 개방을 위한 이 작전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한국만 콕 집은 건 아니고요.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미국의 동맹 필요에 따라서 유사 입장국까지도 콕 집은 건데 미국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고 지금은 군사작전의 성격이 없지는 않으나 중요한 건 인도주의적 그리고 방어작전이고 호르무즈에 지금 갇혀있는 여타 선박들은 결국은 그들의 경제 이익에 부합하게끔 운용이 되는 거고 그런 섬적들을 미국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와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일종의 청구서를 날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당장 이제 다음 주에 한미 국방당국 간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예. 뭐 키드라고 하는데 통합국방협의체입니다. 뭐 통상 한미 간의 주요 현안들, 뭐 북한 관련된 것도 포함이 되고 이제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된 검증,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의제들이 여기서 논의가 되는데 아마 예. 올해 워싱턴에서 다음 주에 개최될 키드는 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 미국이 아마 집요하게 이렇게 좀 질문을 하고 압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관련돼서 당국에서는 충분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미국 행에 오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와 관련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이 요구하니까 가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의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리고 각 개별 국가에 대한 경제 안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시선을 종합적으로 좀 보면서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여론, 동향, 우리의 국내법, 헌법이 특정하고 있는 해외 국군 부대의 해외 파견을 위한 그런 조항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또 기존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 임무를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 전력만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다국적 연합 해상 작전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예. 새로운 또 부대를 파견해야 되고 그러려면 또 새로운 법을 입법을 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아마 수없는 논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부는 검토를 좀 완료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이제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백악관의 강요들은 요즘에 중간 선거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훨씬 후를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No president has ever taken one except me. I've taken 3 of them, and I've aced each one. And this way, when I get out of office in, let's say, 8 or 9 years from now, I'll be able to use it. I'll be able to use it myself. 네, 8년 후, 9년 후까지 내다보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요. 네. 이거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안 되죠. 예. 헌법상 저게 금지가 돼 있는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저에게 반드시 꺼낼 거다 하고 예측을 해 왔습니다. 왜 안 놀랍진 꺼내나 않습니다. 했는데 2028년에 이제 뭐 어떤 뭐 법을 개정하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예. 뭐 여러 가지 편법을 쓸 거라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한 번 쉬고 다시 출마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데 그렇게 해도 3선은
어렵게 돼 있다. 뭐 이런 조항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모자도 팔고 있던데 저희 그렇죠. 그래픽도 이제 좀 보여주시죠. 뭐 굿즈를 예. 통해 가지고 예. 뭐 자기가 그동안 수익을 엄청나게 또 얻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지지세를 확산하는 것 같고 그러려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마음이 급하죠. 이 이란 전쟁도 좀 잘 마무리가 돼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본인이 24시간 안에 취임하면 중재하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종결이 안 되고 또 북핵 문제, 북한 문제도 사실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연말에는 좀 노벨상도 타고 중간 선거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이래야 저런 얘기가 될 텐데 지금 마음이 좀 많이 급한 것 같습니다. 그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이런 뭐 발언을 한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걸 위해서 아마 프로젝트 프리덤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 국제 사회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결국 프로젝트 프리덤을 통해서 정말 성과를 달성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미국의 국내 시장도 안정이 되고 그것이 이제 당장 7월 달에 또 중요한 행사가 있잖아요. 미국 건국 250주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 질서를 여전히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프로젝트 프리덤이 필요한 것이고 또 7월 달에 그 중요한 행사를 잘 끝내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열차에 타지 않고 중간 선거에 대한 뭐 승리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좀 다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삼선에 대한 부분은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너무 과한 욕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저런 부분들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나 혹은 아마 푸틴 대통령의 그 장기 집권이 예. 굉장히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본인을 왕에다 비유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쨌든 뭐 반응이 어떻든 AI로 합성한 밈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스타워즈 데이에 맞춰서 이런 밈도 백악관이 공개를 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네, 스타워즈 데이에 맞춰서 백악관에서 합성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 손에는 성족이고요. 허리 보실까요? 허리에는 이제 베이비 요다가 있습니다. 스타워즈 신작의 주인공 만달로리안으로 묘사한 AI 생성 이미지고요. 강함이 요구되는 은하에서 미국은 준비돼 있다. 이런 문구와 함께 포스와 함께 하길 이런 글귀도 썼습니다. 뭐 그냥 넣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인 지지층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하는 이미지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저게 5월 4일 이제 그 스타워즈의 날에는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다 저런 밈을 올려서 좀 희화화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기쁨을 주는 이런 날이어야 되는데 예. 이번에는 비난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갑옷이 엉망이다. 우리 예. 만달로니안을 망신시켰다. 뭐 이렇게. 근데 만달로니아가 이제 아주 이 강인한 전사의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빙의해가지고 뭔가 자기의 그야말로 포스를 보여주려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중동 사태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영정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그리고 두진호 전 국방연구원 국제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